알뜰폰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인데 현재 알뜰폰 가입자가 1263만 명이에요. 보다시피 요금이 저렴해서 알뜰폰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5천만 명이 다 알뜰폰으로 가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점유율이 지금 17% 가까이 되거든요. 통신 3사가 아니라 통신 4사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뜰폰이 저렴하긴 저렴한데 전 국민이 알뜰폰을 가입하는 건 또 아닙니다. 알뜰폰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요금이 저렴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알뜰폰으로 다 넘어가지는 않는 이유는 또 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폰 탄생 배경이 많이 궁금하실 건데,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그동안 3사가 독점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부족하고 통신비가 비싸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이랑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알뜰폰 나왔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경쟁을 더 붙여버리자, 그러면 통신비가 절감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절이니까 2010년 9월 이동통신 재판매 MVNO라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게 알뜰폰이라고 불리는 사업이에요. 알뜰폰 사업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재임대를 해서 렌탈을 돌리는 에어비앤비 사업자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일정 기간 임대를 해서 건물을 올리는 동남아 건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를 맞추는 게 그동안의 통신 시장이었었는데,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로 통신망을 임대한 다음에 다시 세입자들 기호에 맞게 요금제를 구성하고 맞춰서 재임대를 놓는 거죠. 그러면 바보같이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들한테 통신망을 임대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국가가 손을 쓴 겁니다. 알뜰폰 사업자들한테 통신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라고 규정을 땅땅 맺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동통신 3사가 망 사용료를 비싸게 받으면 알뜰폰 사업자가 싸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사업자 보면은 2년 계약으로 집을 빌려서 뭐 하루 단위로 세를 놓는다던가 여행객한테 놓는다던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처럼, 알뜰폰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부분을 다 빼고 사용량이 적은 고객들한테는 저렴하게 돈을 받으니까 망 사용료가 적은 사람한테 적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료가 적은 고객들한테는 매력적인 요금제가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빌리면 세입자는 커뮤니티 시설도 쓸 수 있고 주차장도 쓸 수 있고 골프 연습장, 헬스장, 사우나, 카페 다 부가 서비스를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냥 딸려 들어오는 겁니다. 통신 3사를 쓰면 그런 부가적인 혜택이 붙죠. 영화도 할인되고요, 외식도 할인되고, 넷플릭스도 할인되고, 놀이공원도 할인되고, 결합 할인되고, 이렇게 되면서 부가적인 요금 할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대리점이 있어서 가입하기 편하고, 홈페이지도 있고 전용 어플도 있어서 사용량 체크하기도 편하고, 상담원도 나름대로 넉넉한 편이죠.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알뜰폰 대비 상담원을 전화하면 받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에만 집중하고 싸게 파는 창고용 할인 매장이 있을 수도 있고, 백화점 같이 부가적인 서비스가 좋아서 물건은 비싸지만 편의로운 쇼핑을 할 수 있는 백화점이 있는 것처럼 서로 포지션이 다르다. 그래서 약정 할인이라던가 결합 할인 쓰고 부가 서비스 잘 활용하면은 알뜰폰이랑 비슷한 가성비를 누려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심야영화 4,0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통신사 할인 2,000원 받고 카드 할인 1,500원 받으면은 500원으로 심야영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통신요금도 2만원 수준이니까 정말 가성비가 좋았다. 지금은 다 올랐죠. 영화값도 오르고 통신요금도 오르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부가 서비스 알뜰살뜰하게 챙기고 가성비 챙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알뜰폰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 약정 할인 다 빼고 요금만 받아요. 사용량이 적은 사람은 알뜰폰 요금제가 유리하겠죠. 5G라던가 통신 데이터 무제한급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망 사용률 많이 하기 때문에 알뜰폰이라고 해서 요금 할인이 통신 3사 대비 그렇게 저렴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저렴하긴 하지만 아주 저렴해 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으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마치 저가 항공사여도 풀옵션 하면은 국적기 타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효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유는 결국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를 낙찰받는 비용, 기지국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원가가 반영돼서 그렇다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4G 때 2조 4천억 원에 낙찰받았던 뉴스가 있었고요. 5G 때 3조 6천억에 낙찰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동통신 3사는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알뜰폰 대비 저렴을 해야 되니까 다른 비용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요금제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나가는 돈은 많아요. 할인은 많이 받는데 막상 돈을 많이 내는 그런 체감을 느끼거든요. 다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기지국 설치 비용도 또 추가로 들어가는데 대략 연간 2, 3조 원의 설치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동통신 3사가 이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알뜰폰 사업자를 계열사로 뒀어요. 그렇게 해서 알뜰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 뉴스를 보면은 정부가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업체한테 받는 망사용료, 도매 대가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36% 인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이렇게 되면 알뜰폰 요금이 이통 3사 대비 더 저렴해집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1년에 5만 테라바이트 이상 선구입을 하면은 도매 대가가 25% 추가 할인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고 도매로 가져오는 양이 많을수록 가성비가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뜰폰 사업자끼리도 요금이 서로 다르고 알뜰폰이 이동통신 3사 대비 저렴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알뜰폰 요금제도 보면은 종량제 RM 방식이라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수혜를 받지만 알뜰폰 가입자 90% 이상이 통신사가 설계한 요금제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수익 배분 방식 RS이기 때문에 도매가 인하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을 때는 체감적으로 아주 싸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또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사들은 이렇게 통신사가 설계해준 요금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LG 헬로비전이 알뜰폰 협회를 탈퇴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알뜰폰끼리도 누구는 좀 혜택이 있고 누구는 더 불리하고 이렇다고 하면서 서로 지금 좀 갈등이 있는 모양새다. RS 방식은 이 통사처럼 QoS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한도를 다 써도 저속으로 데이터를 그냥 무료로 준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RM 방식은 아까처럼 할인은 크지만 QoS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쓰면은 메가당 22.53원을 추가로 내야 돼요. 이게 별로 안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1기가 단위로 계산하면 좀 달라집니다. 1기가를 추가로 쓰면은 23,000원이 더 나가는데,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이 통사마다 자기 사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들도 있고 아닌 곳들도 있어요. 자기에게 잘 맞는 요금제를 골라야 되고, 자기가 쓰는 사용량 대비 조금 더 넉넉하게 요금제를 설계하는 게 유리합니다. 알뜰폰 단점 중에 하나는 사용량 조회가 어려운 통신사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프로모션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이 끝나면 다시 다른 프로모션을 찾아서 요금제를 바꿔줘야지만 계속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풀려버립니다. 이거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좀 귀찮음이 있다라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 연결 잘 안 돼요. 좀 힘들어요. 이런 점도 좀 단점이고, 어쨌든 저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강점이자 단점으로도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할 때는 잘 비교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알뜰폰 사업자를 보면은 이 통사 자회사들이 1, 2, 3, 4, 1을 다 장악했죠. 그래서 회사별로 가격차가 좀 난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번호 이동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냥 무작정 번호 이동하면은 또 낭패를 볼 수 있다. 꼼꼼히 알아보고 선택을 하셔라. 급하게 선택하면 좋은 선택 못합니다. 인터넷으로 충분히 검색해서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